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저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 얼마 전에 만든 반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가는 476페이지짜리 책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발제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논문을 좀 이렇게 장문에 논문을 썼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아마 대중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쉽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제가 반공을 반밀로 치환하는 자들의 정체를 밝힌다. 제가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 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핵심 세력의 실체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반밀 세력. 자, 그렇게 하고, 그럼 반밀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반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자, 그런 어떤 사상적 실체를 밝힌다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반밀 세력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입니다. 반체제 세력. 이 반체제 세력이 반일, 반미의 형태를 띠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미국의 잘못, 일본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전한 세력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반체제 세력이라는 그 실상을 잘 모른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좀 알아보자 하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동환 교수님은 제 사부님이시고 제가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1988년도 현대공론에서 우리건 죽었는가 해서 지금 대학가에 반체제 세력 주사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인가 모르겠으나 반드시 좌익 정권이 들어선다.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30년 뒤에 정확하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양 교수님은 2017년도 4월달,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당시죠. 그때 책을 냈습니다. 벼랑 끝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어디에 강의를 하면 꼭 소개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느슨한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반드시 모든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 간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도 내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내전은 계속된다. 대통령 선거도 내전의 일종이고, 대선 후에는 적폐청산이니 또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 만들기란 명분으로 입국투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 바꾸고 법률 바꾸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도 결국은 전투의 하나입니다. 체제 전투. 그 다음에는 북한과 관련된 전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사상적 대립에서 비롯된 내전은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지속된다. 국민의 다수가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알아서는 안 되고 알고 단호히 배격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다수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서 학술회의를 하고 역사연구재단을 만드는 목적도 결국은 국민의 다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긍정적이고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동환 교수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한민국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가 5년 더 연장됐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승리의 마침표가 아니고 이제 전투의 일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대선도 지방선거도 지금 국회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입법투쟁들도 다 전투의 하나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은 원래 우리나라는 우익의 나라입니다. 우익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자, 이 우익의 나라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건국될 때부터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 집단들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피를 통해서 우리 자유우방이 다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지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익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금은 좌익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해괴망측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대한민국의 우익의 나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상적 합의가 우리 국민사회에서 모두가 공유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6.25 전쟁을 겪고 박정희 대통령 지난 70년대까지는 그와 같이 같았고 80년대 들어와서도 8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들의 어떤 사상적 합의가 유지됐다고 보는데 이게 어떤 85년 6년을 거치면서 주사파가 대학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이제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치열한 사상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어떤 사상적 합의가 깨지는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이 어떤 합의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시장경제 체제이고 그 다음에 북한은 절대로 안 된다. 반공, 그 다음에 반복 어떤 그런 태도. 거기다가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된다. 미국은 혈맹이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절대적 동맹국이라는 인식. 이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갖는 합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중반에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깨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부식이라든가 이런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미 문화원을 문을 뜯고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해서 일명이 이제 질식사하는 사태까지 있었죠. 그때 중앙일보 사설에 보면은 도대체 반미투쟁이란 있을 수 없다. 반공과 친미는 헌법 이상의 국민적 합의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헌법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북한보다도 더 적대적인 나라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그때 가졌던 국민들의 반공과 친미는 헌법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사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냐. 바로 그 발단은 1985년도 주사파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학가 운동가는 갑자기 왜 미국을 공개했나. 자, 김영환이라고 이제 서울대법대 8학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강철서신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86년도 3월 달에 개학하면서 대학가에 뿌렸습니다. 물론 85년도 그 중반경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뭐 다른 문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문건은 강철서신입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남한 사회는 미국의 신식민지다. 그래서 남한 변혁을 위해서는 제국주의 미국을 우선 축출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의 중심이 돼가지고 뭐냐면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도 대상이 자본가 계급에서 갑자기 누구로 바뀌었냐면 미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미국을 타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바뀐 그런 어떤 혁명의 이 혁명 논리는 뭐냐면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이다 하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어떤 혁명 논리가 전략 전술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김영한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북한에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 86년도 대학가에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 어떤 전략 전술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을 이제는 제1주적으로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이제 8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은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을 수용한 일련의 어떤 주사파 혁명가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가를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영한의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볼 때, 그러면 김영한이가 강철서 신하고 이런 혁명 이론을 만들 적에 뭐를 참고했느냐 보면요. 일단 물론 과거에 김일성 활동 역사책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난민전이라고 79년도에 소위 말하면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혁명가 그룹이 조직이 지하당이 있었거든요. 그 난민전 공소장을 참고했고 그 다음에 또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통일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했습니다. 거기다가 86년도, 85년도 이제 8월달부터 북한에서 이제 과거 통일당 목소리 방송이라고 대남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를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방송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주체사상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김영환이가 지금 만든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경은 북한의 대남방송,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방송이 제자훈련을 정확하게 잘 시켜가지고 빅뱅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 남로당을 통해서 전파된 게 아니고 희석된 게 아니고 북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제자를 양성해서 만들어진 그 그룹이 지금 주사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주사파들이 만든 대남 혁명 전략은 결국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서 따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게 NLPDR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NLPDR, 그러니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그런데 우리의 주사파들은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인민이란 말을 민중으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만든 NLPDR은 언제 만들어지고 공식화됐냐 하면 1960년대 한 중반쯤 이 용어는 등장했는데 이것을 공식화한 것은 19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 11월 달에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김일성 연설에서부터 그 내용이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미제를 축출했다.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 타도하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하고 그리고 2차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70년 똑같은 해에 뭐가 있냐면 김일성이가 공작기관을 방문해서 각근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각근이론이라면 갓이 있는데 이 갓을 고정하는 어떤 두 개의 끈이 있다. 이 끈을 하나라도 이렇게 자르면 갓이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체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끈이 존재하는데 그건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한일 간의 관계다. 그래서 이걸 하나라도 끊으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공산화 적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논리. 그런데 이와 같은 미국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저는 추정컨대 베트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7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베트남에서 남베트남에서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에서 쭝딘주라는 대통령 야당 후보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게 나중에 적화된 후에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고, 그리고 대선에서는 17%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은 거죠. 근데 한국보다는 덜 얻었으니까 한국이 베트남 그 상황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쭝딘주가 나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을 북베트남이나 남베트남이 같은 민족인데 전쟁을 해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결국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자, 그럼 철수하겠다는 목적은, 철수시키겠다는 목적,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목적은 미군을 몰아내고 결국은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표현을 너무나 예쁘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자, 그랬습니다. 결국 그 선전선동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남베트남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반전 반미운동을 하도록 선정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미국 국민들을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이게 파급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67년도의 일이잖아요. 68년도에 68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68혁명이라 하면 프랑스만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의 대학가에서도 68혁명 대학가들의 반전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전 세계의 대학생들이 완전히 오늘날 80년대에 우리가 좌익혁명 운동이 586 운동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때 뭐가 있었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학생들이 막 반미운동, 반전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니 아무리 닉슨 대통령이 안보관이 투철하고 공화당 후보라 하지만 거기에 편성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에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69년도 1월인가요? 취임식을 하면서 69년도 7월 달인가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너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이제 철수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입장에 따라서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하고 75년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공해서 58일 만에 대통령궁이 점령되면서 공산화에 완료됐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보면서 김일성이가 뭘 생각했겠냐. 그러니까 67년도, 8년도에 닉슨 독트린을 보면서 결국은 정답은 공산화를 할 수 있는 정답은 미군 철수구나. 미군 철수가 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70년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족 NLPDR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근 이론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그때적 시대적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반미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냐? 80년도에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반미운동은요. 우태영 기자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파리들의 노름이라는 주사파들이 대학가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놀랐던 거는 86년도 3월 18일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그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반전 반핵 양키고홈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두환 타고 학원민주화라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정면으로 미국을 타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김영한의 강철 서신이 배포되는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미국은 민중의 철천지 원순의 그 다음에 미저의 심장의 칼을 등등등 이와 같은 아주 과격한 반미 부호들이 대학가를 휩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87년도에 60항쟁이 일어났는데 주사파 학생들이 이게 사실은 주역이 돼가지고 결국은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민주화의 월계관을 쓰게 됐으니 대학가에서는 얘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경희대 정문입니다. 그때 80년대 말에 경희대 정문 앞에 저런 성조기를 그려놓고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게, 자동차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미국은 밟혀져야 마땅하려다,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저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반미의식이 침식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 대학가에서는 미수 김동인이, 침지 김동인이 이러한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인공기를 걸어놓고, 또는 대학가에서는 어제 있었던 북한의 불교의 소리 방송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토론을 하면서 학업을 했으니 이 나라가 정상적인 한 세대가 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볼 때는 나중에 또 철이 들고 세상에 나오면 다 달라질 거라 하지만 사상은 그렇게 한번 물들면 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어른들은 너무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우태영 기자,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 몰랐다는 걸 쭉 이 사람의 이제 책에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수들은 뭐 했냐 보니까 이랬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행동이 학생의 본문에 걸맞는지 따져보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언론 종사자들도 비슷했는데 양비론, 양시론으로 취급해버렸다. 그 다음에 자신은 이 기자잖아요. 조선일보 기자고 서울대 담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대충 간파했는데 기자로서 학생들을 잡아가지고 확인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그 기자에게는 본심을 털어놓지 않았다. 주세파들인데도 얘들이 뭐냐면 민중이니 자주니 평화니 이런 어떤 포장 용어를 쓰고 진본이 있죠. 거기에다가 민족의 자주를 위해서 미국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의 사상적 실체, 주체 사상이니 이런 것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양동환 교수님은 그 사상 전문가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88년도에 이미 이상하다. 그들의 문건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87년도부터 문건을 보고 알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일어나는 거였어요. 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세상이 오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93년 4년이면 김영삼 정부 때 아닙니까? 김성남 정부 때 쓴 민족정론에 있는 한 이렇게 글을 보니까 필자의 직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신문화연구원,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의 반체제 세력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교수도 있고, 또 일부 국민들은 문민정부가 됐으니 자유도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사상적인 것들은 한번 박히면 절대로 이게 교정이 안 됩니다. 특별한 자기 노력이 없는 한은. 그런데 그런 걸 무시했고, 그 다음에 1990년도 전후에 동부 공산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반공 이야기하면은 시대착오적이다. 그 다음에 극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이토록 무감각하게 당했냐 하니까 그것을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에 한 청년 연세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세대를 점령해가지고 막 불을 붙여가지고 그때 종합관인가 뭔가 불타고 난리가 났죠. 그때 김영삼 대통령 아직도 저런 세력이 있나? 공권력에 도전한 세력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서 수사 지시를 내려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안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죠. 그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꼭 지시를 해야 이 수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고영주 변호사나 많은 검사들이나 이런 공안 관계자들이 그래요.
그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국민들이 수사를 하면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학생들을 지금 빨갱이로 몰아가느냐고 이렇게 막 역공을 하기 때문에 검찰이 흔들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내부적 정부 내에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므로 수사를 했고 결국은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다. 자, 2000년도에 들어옵니다. 2000년도 김대중 정부는 죽어가던 주사파들이 다시 소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이해찬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정교조 합법화가 됐죠. 1999년도에.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해직된 교사들이 이제 교단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주사파 제자 훈련을 광범위하게 시키게 되면서 이제 교단은 그야말로 이제 주사파의 세상이 되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영향권 아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토록 심각한 상황이 됐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언론이 장악당하고 인터넷 매체가 양산되고요. 문화적 수단 있죠. 영화니 드라마, 소설 이와 같은 것들이 반체제적, 반미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양산됐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웰컴 투 동막골 2005년도, 괴물 2006년도 이와 같은 영화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6월 달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자, 그때 6.15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엄청난 종북 친북 단체들이 결성이 되고 이제 연대체들이 구성되면서 엄청난 조직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조직 역량이 강화되면서 결과가 뭐냐? 이제 드디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순 미선 사건부터 이제 광화문 광장 촛불 시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그때 6.15 선언 후에 반미 친북 단체들이 양상됐다고 했는데 이제 좀 대표적인 거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2000년 7월. 자, 6.15 선언 다음 달이죠. 실천연대, 통일연대, 6.15 청락연대, 민중연대, 연방통추, 6.15 공동위 등등 이런 것들이 새롭게 양상이 되고 그래서 햇볕 정책 이름으로 북한과 교류하는데 그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친북 종북 활동을 이제 마음 놓고 하는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있죠. 전국연합, 민노총, 정교조와 같은 단체들도 이제 대중투쟁을 할 수 있도록 연대체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조직화가 결국은 이제 얼마나 규모가 됐느냐 하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요. 2002년도 효순 미선 사건 때 참여단체가 몇 개냐면 500개 단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광우병 파동 때는 이 참여단체가 얼마였냐? 180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이 있었을 때는 참여단체가 15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이제는 그렇게 결집되고 생성되면서 이제는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이 사상 공유가 아니고 대중을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대중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까지 이제 역량이 강화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대중투쟁, 광장투쟁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제 효순 미선, 평택 미군기지, 메가도 동상 파괴 이런 것도 있었죠. 2002년도 여동생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2002년 12월입니다. 그때 실천연대 노래패가 주한미군 철거가 탱크라도 부족해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실천연대 조직원이 김정일 충성 맹세문 보내고 북경에 가서 북한에 있는 간첩하고 지금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메가도 동상 파괴 시위도요 5,000명이 시위를 하고 3개월 동안 69일간 죽창을 들고 했는데 그 배경을 보니까 북한의 지령이 있었더라고요. 왕재선 간첩단 사건이 적발됐을 때도 그게 드러납니다. 반일 운동에서도 이제 우리 아시는 민족문제연구소도 그 참여자들 그 다음에 활동을 보면은 그렇고 정대협도 보면 9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수요 집회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행사를 해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몇천 회를 했죠. 그런데 그 주도 인물인 윤미향 남편에 있는 김모모 씨
여동생과 남매 간첩단 사건의 연루자금, 그 다음에 김모모 씨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소속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반미나 반일이 배후에는 반체제 세력의 배후들이 다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우리 의식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그때 2004년도에 육사 가입 교생 대상을 해봤더니 주적이 누구냐면 미국이 34%, 북한이 33%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2008년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위협적 나라는 미국이다. 그 다음 일본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바로 반미운동이 강금하게 일어났던 영향을 그만큼 우리가 젊은이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그래서 이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많이 바로잡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일보의 보도 2001년도 5월에 보면 4개국 호감도를 조사해 미국이 56%를 압도적 1위. 일본은 지금 현재 계속 반일 감정을 이걸 부추기기 때문에 아직 이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통일연구원이 2021년도에 보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조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나왔냐?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하는 게 90.4% 나왔어요. 국민이. 그 다음에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된다고 61%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 있는 이러한 침묵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결코 우리 지금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미일 세력의 선전을 좀 무시하고 제대로 그들의 실제 사상적 실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반미 반일 프레임에 말려들지 마라. 그들의 실체를 보자. 그 다음에 역프레임을 걸어라. 뭐냐 하면 반일 이야기하면 그들의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반일은 곧 반미고 반미는 곧 반방공, 친북, 친공, 반대한미국, 연방대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체만 안다면 그들의 어떤 선전선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적 실체를 보려면 안 속으려면 결국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상전이 무엇이고 체제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반체제 세력은 지금 어떤 실체인지 전략 전술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